편안한 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좀 황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식으로 돈 벌어서 내 집 마련했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최근 7개월간 서울에서 주식이랑 채권 팔아서 집 산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2조 4천억 원입니다. 한 달 평균 3,400억 원씩이에요. 그냥 2조 원이라고 하면 감이 안 오시죠?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1가구당 평균 480만 원. 전 국민이 내 집 마련 자금으로 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작년만 해도 이 금액이 1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 전년도엔 5,700억. 매년 2배씩 늘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막았으니까요. 6.27 대책, 10.15 대책 기억나시죠? 주담대 한도 묶고 고가주택 대출 추가로 제한하고 은행문을 아예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럼 집 사려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니죠. 다른 방법을 찾은 거예요. 주식 계좌 열어보니까 작년 말 코스피 4천 찍었을 때 수익이 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이거 팔자. 이렇게 된 거죠. 대출이 안 나오면 현금으로 사는 거예요. 뭐 어렵나요? 실제로 작년 9월, 10월에 이 현상이 폭발했어요. 9월에 4,600억, 10월에 5,700억. 딱 코스피 고점 찍을 때랑 10.15 대책 나왔을 때예요. 우연이겠어요?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요? 당연히 강남이죠. 강남구만 3,800억. 강남 3구 합치면 9,100억 원이에요. 전체의 38%가 강남으로 몰린 거예요. 규제가 세면 셀수록 돈 있는 사람들만 더 좋은 동네에 집을 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대 직장인이 있어요. 월급만으론 집을 못 살 것 같아서 3년 전부터 주식 공부했어요.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꾸준히 모았어요. 밤새 미국장 확인하면서 테슬라도 조금 샀어요. 작년에 운 좋게 수익이 났어요. 2억 벌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돈으로 집 사야겠다 하면 잘못된 건가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주식시장 활성화가 목표다. 국민들이 저축보다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 자본시장이 산다. 맞죠? 그래서 금투세도 폐지하고 연금 개편하면서 주식 비중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주식으로 돈 벌어서 집 사니까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너 주식 팔아서 집 샀지? 이게 무슨 죄예요? 더 웃긴 건 이제부터예요. 지난 10일부터 자금 조달 계획서에 코인 매각 대금도 써야 해요. 해외 예금, 해외 대출도 상세히 적어야 하고요. 돈의 출처를 사사치 뒤지는 거죠. 왜요? 탈세 방지, 자금 세탁 방지.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이거 결국 넌 어떻게 돈 벌었어? 어디서 돈 났어? 이렇게 캐묻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주식 투자해서 번 돈인데 왜 이렇게 감시받아야 해요? 한시중은행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유가증권 처분 소득이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건 자산가들이 안전 자산을 찾는 행위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나요? 주식은 등락이 심하잖아요. 오늘 2억이 내일 1억 5천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집은 어때요? 물론 오르락내리락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곳이에요. 팔지 않으면 가격은 숫자일 뿐이에요. 실제로 거주 가치는 계속 남아있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뭘 선택하겠어요? 당연히 집이죠. 어반에셋 매니지먼트 정성진 대표도 비슷한 얘기했어요. 주식시장 수익을 내 집 마련의 기반으로 삼으려는 경향이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많다. 주택은 가격 변동과 무관하게 거주 가치가 유지되는 자산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정부는 이걸 막으려고 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대출 막으면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어요. 대출로 레버리지 쓰던 서민, 중산층은 기회가 줄어들어요. 그럼 결과는 뭐예요?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공급 확대하겠다고 말로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은 또 막잖아요. 10.15 대책으로 민간 공급을 틀어막아 놓고 무슨 공급 확대예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럼 시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공급은 안 늘고 수요는 그대로인데 대출만 막았어요. 결과는 뻔해요. 현금 가진 사람들이 싹쓸이하는 거예요.
실제로 강남 3구 쏠림 현상이 그걸 증명하잖아요. 여기서 더 무서운 건요, 앞으로예요.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쓰면서 사람들한테 투자하라고 부추겼어요. 금투세 폐지했죠. 연금도 주식 비중 늘리라고 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수익 실현해서 집 사니까 뭐라고 할까요? 주식 팔아서 집 샀으니까 세금 더 내라? 부동산 투기다? 이미 자금 조달 계획서 강화한 거 보면 그 신호탄 아닐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5년간 열심히 주식 공부했어요.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떼어서 주식 샀어요. 60개월이면 3천만 원이에요. 이게 운 좋게 2배가 돼서 6천만 원이 됐어요. 이제 전세금이랑 합쳐서 집을 사려고 해요. 은행 가니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주식 팔아서 현금으로 사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정부가 너 주식 팔았지? 어딨어? 이렇게 추궁해요. 자금 출처 다 밝혀야 해요. 심지어 코인까지 적으래요. 합법적으로 번 돈인데 왜 이래야 해요? 더 웃긴 건요. 앞으로 또 뭐가 추가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주식 차익으로 집 샀으면 양도세 중과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식 안 하죠. 투자 안 하죠. 어차피 돈 벌어도 집 사면 걸리는데 뭐하러 투자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게 뭔가요? 주식시장 활성화예요? 부동산 억제예요? 둘 다예요? 그럼 사람들은 뭘 해야 해요? 돈을 벌지 말라는 건가요? 아니면 벌어도 쓰지 말라는 건가요? 진짜 답답한 게요. 인간에게는 주거 본능이 있어요. 내 집,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 곳을 마련하고 싶은 욕구요. 이건 어떤 규제로도 못 막아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어느 나라든 어느 시대든 집값을 규제로 잡으려고 하면 항상 실패했어요. 싱가포르처럼 공급을 미친 듯이 늘린 나라는 성공했고요. 근데 우리는 뭐해요? 공급은 안 늘리고 수요만 억누르려고 해요.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떻게든지 흘러갈 돈은 흘러간다. 급여, 사업소득, 주식, 코인으로 돈 벌면 결국 좋은 집 사는 게 순서 아닌가? 당연한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더 문제다. 맞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가 뭐예요?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내 집이에요. 그걸 주식으로 벌었든, 사업으로 벌었든, 월급으로 모았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정부는 이걸 문제 삼아요. 감시하고 규제하고 나중엔 뭐 또 세금 때릴지도 몰라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주식 수익 났는데 이거 팔아서 집 사도 되나? 나중에 불이익 있는 거 아냐? 차라리 그냥 주식으로 놔둘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합법적으로 번 돈을 쓰는데 눈치를 봐야 해요? 결론은 명확합니다. 규제는 돈의 흐름을 막지 못해요. 단지 방향만 바꿀 뿐이에요. 대출 막으면 현금으로 사고 현금도 막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요. 인간의 본능은 그래요. 막을 수 없어요. 진짜 집값을 잡고 싶으면 공급을 늘려야 해요. 재개발, 재건축 풀어야 해요. 3기 신도시 제대로 지어야 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수요만 억누르면 어떻게 돼요? 부작용만 생겨요. 지금처럼 주식 팔아서 집 산 사람들 감시하고 나중에 또 세금 때리고 이러면 뭐가 달라져요?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단지 국민들만 불안해지고 시장만 왜곡될 뿐이에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돈 벌었으면 떳떳하게 쓰세요. 내 집 마련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식으로 번 돈이든 월급으로 모은 돈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합법이면 되는 거예요. 정부가 뭐라고 하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규제에 휘둘려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언제까지 눈치 보면서 살 건가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